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결국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패배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는데요. 그냥 탈락한 것만이 아니라 최하위로 탈락하면서 3위에게 주어지는 유로파리그 진출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패배 속에서 영국 언론도 마침내 김민재 선수 영입 실패의 이야기를 소환했는데요. 김민재 영입을 이루지 못한 대가를 치렀다라는 발언이 영국 언론에서 나왔고, 이날 경기 최고 평점도 김민재 선수에게 부여하면서 맨유의 수비 라인을 비판했습니다. 맨유는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 처했는지, 김민재 선수의 맨유전 활약은 어땠는지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6차전 최종전 첫 번째 날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랑스가 세비야에 2대1로 승리하면서 B조에서 16강 진출 2위 팀 누가 이룰지가 굉장히 관심이 컸는데요. PSV 에인트호벤이 아스널과의 홈경기 무승부를 거두며 2위로 16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세비야도 스페인의 강호인데 최하위로 탈락하며 유로파리그도 나가지 못하게 된 같은 상황에 처했고요. 맨유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16강 진출 경우의 수가 이미 끝난 가운데, 사실 맨유가 바이에른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가 비겼어야 맨유가 2위가 가능했거든요. 코펜하겐이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도 갈라타사라이의 1대0 승리를 거두며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 속에서 나폴리도 브라가의 2대0 승리를 거두며 김민재 선수가 떠난 가운데 리그에서는 고전하고 있지만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레알 소시에다드가 인터밀란과의 원정 경기 0대0 무승부로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팀들, 모든 결과 속에서 가장 큰 뼈아픈 아픔을 당한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2005-2006 시즌 이후 무려 18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두 번째로 최하위 탈락을 당하는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됐습니다.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마침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대기록 달성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맨유전 승리까지 조별리그 40연속 무패를 달성했고, 이 40연속 무패 속에 무려 119득점 29실점밖에 안 되는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36승 4무, 압도적인 조별리그의 강자로서 이번 맨유 원정에서도 힘을 보여줬고요. 사실 지금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맨유 원정에서 딱 1승밖에 없었던 역대 기록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승리를 거뒀고 맨유와의 확실한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맨유의 전성시대는 알렉스 퍼거슨 경이 이끌어왔었죠. 물론 알렉스 퍼거슨 경도 이 전성시대를 열기 전까지 고전하고 또 고비를 겪기도 했었는데, 1998-1999 시즌 트래블 달성 이후, 그리고 또 두 번째 호날두 선수와 박지성 선수, 루니 선수를 통해 두 번째 전성기를 또 맞이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퍼거슨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선 것이 총 18시즌인데요. 그 중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게 있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2005-2006 시즌 때도 퍼거슨 감독이 이제 세대 교체 과정 속에 조금은 진통을 겪었던 때인데 총 8번밖에 없었거든요. 18시즌 중에 15번은 조별리그를 가뿐하게 통과했다는 얘기인데,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 7시즌의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3번째 조별리그 탈락, 즉 퍼거슨 감독 재임 기간과 달리 절반 정도의 시즌의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맨유는 조별리그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챔피언스 리그에 또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까지 따르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UEFA 리그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충격적인, 정말 실망스러운 패배죠. 최하위로 탈락한 것도 모자라서 조별리그에서만 15골을 실점했는데, 이 기록은 역대 프리미어리그 팀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최다 실점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모든 기록을 쌓고 있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맨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맨유는 올 시즌 벌써 공식 경기 12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기록은 텐하그 감독 부임 후 지난 시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맨유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좋지 않은 기록이에요. 올 시즌 24경기에서 12번의 패배니까 패배율이 절반, 50%잖아요. 지난 시즌에는 공식 경기 62경기에서 12번의 패배, 즉 50경기는 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카라바오컵 우승도 차지했고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면서 리그 순위도 끌어올렸는데, 올 시즌 테나그 감독은 그야말로 지난 시즌에 이룬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챔피언스리그 탈락은 프리미어리그 순위 경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주중 일정이 사라지긴 했지만 맨유의 현재 리그 내에서의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4위 경쟁팀이라고 볼 수 있는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 0대1로 패배했고요. 이 경기 직전,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를 치르기 직전에는 어떻게 보면 강등권에서 경쟁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했거든요.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전도 홈 패배고, 홈에서조차 강세를 잃어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의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맨유의 올 시즌 가장 유력한 순위는 8위입니다. 8위라는 얘기는 챔피언스 리그는커녕 유로파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나갈 수 없는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못하는 성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맨유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기록을 보면 내용상으로도 맨유가 홈에서 바이에른을 이길
이길 수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점유율도 원정팀인 바이에른 뮌헨이 59%로 압도했고 슈팅 숫자 10대5로 바이에른 뮌헨이 2배 많았고 유효 슈팅도 3대1이었습니다. 즉 맨유는 90분 내내 노이어 골키퍼를 향해 슈팅을 보낸 게 딱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기대 득점이 1.3골, 한 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이었던데 반해 맨유의 기대 득점은 0.24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김민재 선수의 사전 차단 수비가 또 한 번 빛났는데요. 통계매체 폰모베 평가를 보면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 공식 최우수 선수도 이제 킹슬리 코망, 결승골 넣은 코망인데 평점 8.3점을 받았고 코망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케인 선수가 평점 7.9점이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우파메카노가 7.9점으로 최고 평점이었고 김민재 선수가 7.2점인데 김민재 선수의 활약 속에 맨유 공격진이 완전히 침묵했죠. 나폴리 시절에도 아탈란타에서 뛰었던 호일룬을 완벽하게 묶어내면서 전반전만 뛰고 교체되게 만들었던 김민재 선수인데 호일룬의 평점 5.6점, 최악의 평가였고요. 왼쪽 공격수 가르나초 6점, 오른쪽 공격수 안토니 6.1점으로 이 공격 라인의 침묵이 맨유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 기반 평점이고 이날 경기는 사실 김민재 선수의 강점이 공중볼 처리를 할 상황이 거의 없었어요. 맨유가 공중볼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평점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 최고 평점인 것을 넘어서 이날 경기 전체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매체 90미닛의 평가를 보면 마누엘 노이어가 무실점 경기를 했지만 골대 안으로 왔던 슈팅이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평점 6점,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오른쪽 풀백 마즈라위 6점, 우파메카노 7점, 알폰소 데이비스 7점이고 김민재 선수가 8점이었거든요. 결승골을 터트린 킹슬리 코망이 8점, 경기 최우수 선수였고 김민재 선수도 그 점수와 같은 8점이었습니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케인도 7점이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게 압도적인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였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인데요. 90미닛이 직접 맨유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맨유가 지난 여름 김민재 영입에 실패하면서 놓친 게 무엇인지 보여줬던 한국 대표 수비수의 원더풀 퍼포먼스였다. 멋진 활약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김민재를 놓친 대가를 치렀다라고 얘기했는데 케인도 맨유의 영입 리스트에 있었고 김민재 선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도 맨유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이 모든 영입이 실패로 돌아갔고 텐하 감독이 점 찍은 선수들이 모조리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텐하 감독의 이제 레임덕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영국 현지 언론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매체 기반 평점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지만 90미닛에서 평점을 볼 수 있듯이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의 후방 지역 영향력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 우파메카노가 오른쪽 센터백인데 오른쪽 라인에서 이제 마즈라이가 굉장히 높이 공격에 가담을 했었죠.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도 왼쪽에서 사이드를 점유해주면서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후방 빌드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데이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김민재 선수 쪽으로 지금 공이 몰리고 있잖아요. 노이어 선수가 우파메카노에게 넘기면 오른쪽으로 한 번에 신속한 역습이 되고 여기서 이제 노이어 선수가 우파메카노에 주고 우파메카노가 압박당하면 김민재 선수에게 주고 여기서는 키미나 고레츠카나 알폰소 데이비스와 연계 플레이로 풀어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케인 선수가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 전방 높은 곳에 사네가 올라가서 이쪽으로 또 롱볼을 통한 신속한 배국 역습도 이루어졌습니다. 통제 구역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문전 왼쪽 부근을 수비할 때 커버했지만 대부분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전진 상황에서 후방 빌드업에 집중을 했는데요. 시간대별 기대 득점을 보면 맨유는 득점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0.24골이면 정말 득점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 내내 거의 지지부진하잖아요. 물론 바이에른 뮌헨도 이날 경기 안전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후반전에 상대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확 피치를 올리면서 결승골을 터뜨렸죠. 바이에른의 결승골도 연계 과정이 좋았습니다. 70분에 터졌는데 중앙 미드필드인 고레츠가 전진 패스 준 것, 이선 공격수로 뛴 밀러가 이 공을 받아서 빠르게 케인에게 밀어줬고 케인 선수가 상대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던 코망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줬고 코망이 골키퍼와 1대1 기회에서 반대편 구석으로 정확하게 찔러 넣었던 장면입니다. 물론 맨유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요. 경기 시작과 함께 공격 위협도 그래프가 확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뒤로는 모든 공격이 차단당했고 바이에른 뮌헨에게 장악을 당했죠. 선제골을 내준 이후에도 바이에른 뮌헨이 두 번째 골을 노릴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나오다가 경기 막판에 와서야 끝나기 직전에 가서야 잠깐 맨유의 공격이 있었을 정도로 경기 내내 맨유의 공격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수비가 빛났던 경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과 수비형 미드필드 영역까지 커버했던 김민재 선수입니다. 최근에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수비적인 실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드 라인에 전문적인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바이에른의 문제로 인해서 김민재 선수가 사실상 왼쪽 풀백과 왼쪽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드를 모두 겸하는 거의 3명의 역할을 경기 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날 경기는 안정적으로 공소유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94%의 높은 패스 성공률 속에서 또 롱볼 연결도 50% 성공을 했고 태클 한 차례 100% 성공률을 보였고 수비 액션이 5개였는데 리커버리도 5개, 헤더 클리어링 1개, 인터셉트, 공 가로채기도 1개를 기록하면서 물샐 틈 없는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주요 장면들을 보시면 사실 김민재 선수가 결정적인 클리어링이나 블로킹이 없었던 게 사전 차단을 잘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전반 19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날카로운 스루 패스가 호일룬에게 이어졌던 장면, 호일룬이 우파메카노의 뒤쪽으로 잘 돌아 들어갔는데 왼쪽 수비수였던 김민재 선수가
이를 미리 파악하고 3자의 움직임으로 빠져들어오면서 문전헤드 1대1 기회를 맞기 직전에 툭 건드리면서 노이어 골키퍼가 처리할 수 있게 해줬고요. 전반 막판이 44분에는 달롯의 롱패스가 괜찮게 들어갔어요. 또 한 번 김민재 선수가 전진한 상태에 뒷공간이 열리긴 했는데 호일룬이 쫓아 들어갔을 때 우파메카노가 따라왔지만 우파메카노의 옆에서 김민재 선수가 어느새 다가와서 몸싸움으로 호일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공을 잡고 빌드업을 전개하면서 공격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최고의 수비. 이탈리아 무대에 이어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호일룬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김민재 선수입니다. 후반전 초반에도 47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토니를 향해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보냈는데 김민재 선수가 훨씬 더 빠르게 따라 들어오면서 안토니가 공을 잡기 직전에 태클로 차단하는 수비가 있었고 이 호수비가 여러 번 리플레이 되기도 했고요. 52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호일룬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은 가르나초의 크로스가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에 위험 지역으로 침투됐지만 안토니가 슈팅하기 전에 김민재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태클로 차단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파메카노가 이제 비운 상황에서는 왼쪽 센터백인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의 연어까지 커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가 배후를 확실하게 지켰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날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수비적인 부분보다도 공격 연결 과정에서도 좋은 모습이 많았죠. 패스와 공 운반, 온더볼 모두 높은 모습 보이면서 공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이날 경기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또 이날 경기 공격 찬스 패스 기록도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보신 대로 여러 차례 좋은 패스를 많이 뿌렸던 선수이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다 차단을 했죠. 그 이후의 선수들은 코망이 2위, 우파메카노 3위, 김민재 4위, 케인이 5위일 정도로 바이에른 선수들이 이게 공격 찬스 패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센터백인 김민재가 우파메카노와 함께 공격 찬스 패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이날 경기로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했지만 앞으로 위기가 첩첩산중입니다. 12월 18일 오는 주말에 치를 프리미어리그 경기 상대가 리버풀이고 원정입니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 지난 시즌에 맨유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참패를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 패배가 이어질 경우에는 정말로 텐하그 감독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잉글랜드 축구는 12월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리버풀전 이후에 12월 23일 토요일 저녁에는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 연달아 원정 경기를 치르고 지금 최고의 경기라고 보이고 있는 에스턴 빌라와 12월 27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주중 경기, 게다가 이제 노팅엄과의 올해 마지막 경기는 그나마 전력상 맨유가 기대할 수 있는 경기이긴 하지만 지금 맨유의 경기력을 보자면 노팅엄전까지도 무승이 이어질 수 있다. 내년에 이제 위건과 FA컵 경기야말로 좀 위건이 그래도 한 수 아래의 전력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 뒤 이제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되게 될 때는 맨유가 토트넘과 경기하는데 맨유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됐기 때문에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맨유도 오나나 골키퍼를 포함해서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된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정말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김민재 선수는 중요한 경기를 오는 주말에 치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프랑크푸르트의 패배를 당하면서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에 먹구름이 꼈는데요. 올 시즌 돌풍의 팀이자 또 기라시 선수가 엄청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와 또 정영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에서 뛰고 있죠. 12월 18일 월요일 새벽 3시 30분에 경기를 치릅니다. 이어서 12월 21일 목요일 새벽에 볼프스부르크와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1월 13일에 후반기 일정이 시작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 호펜하임과 1월 첫 번째 경기부터 아마도 이제 2월 초반 아시안컵 결승전이 있을 때까지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수비 라인이 부족한 바이에른이기 때문에 바이에른도 이 기간이 큰 위기가 될 수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또 맨유의 위기 상황은 어떻게 될지 해외 축구 최신 소식 한준TV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